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이에요. 올해 69.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던 자식들한테 통쾌하게 복수한 이야기예요. 어머니,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건데요? 전세금 2억, 그거면 요양원 충분하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져요. 제 자식들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처음엔 아니었어요. 처음엔 정말 잘해줬거든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30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무릎 수술 하나 했다고 이렇게 버림받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요, 지금 저는 월 18만 원으로 혼자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자식들, 저한테 빌려왔죠. 근데 전 거절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살아봐라.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2023년 봄, 저는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어요. 김영숙님 수술 후 3개월은 혼자 생활하기 힘듭니다. 가족 도움이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죠. 큰아들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수술했는데 혼자 있기 힘들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민수네 집에 도착했어요. 며느리가 문을 활짝 열고 반겼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얘야, 고맙구나. 뭐요? 당연한 거죠. 방 준비해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방은 깨끗하고 햇볕도 잘 들었어요.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맙다, 며느리. 첫날 저녁,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미역국 끓였어요. 얘야, 고생했네.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식구들이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손주 민지도 할머니 왔다고 좋아했죠. 할머니,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려드릴까요? 그래, 우리 손녀. 얘기해봐. 행복했어요. 역시 가족이 최고야.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며느리도 잘해주고, 민수도 신경 써주고, 완벽했죠. 근데요, 열흘째 되던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야근이라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드세요. 며느리가 아침에 급하게 나가면서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설거지는 제가 올 때까지 그냥 두세요. 어머니 무릎 안 좋으시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표정이 좀 굳어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싱크대에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죠. 어머니, 설거지 안 하셨어요? 응, 무릎이 아직 많이 아프구나. 아, 네. 제가 할게요. 한숨을 쉬더라고요. 작은 한숨이었지만 들렸어요. 2주째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식사를 못 챙겨드릴 것 같아요. 괜찮아. 엄마가 간단하게 해 먹을게.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니, 무릎 괜찮으세요? 응, 조심하면 돼. 그래도 혹시 뭐 잘못되면 안 되니까 간단한 것만 하세요. 말투가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3주째 아침에 일어났는데 식탁에 아무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쪽지를 남겨놨더라고요. 어머니, 애들 학교 보내고 출근해야 해서 먼저 나갔어요. 아침은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랑 계란이 전부였어요.
간단하게 먹으라는 거구나. 그날부터 아침은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한 달째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방에 계셔 주실 수 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죄송해요. 친구들이 어머니 계신 줄 모르거든요.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저녁 7시. 거실에서 며느리와 친구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신혼도 아닌데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힘들지 않아? 말도 마. 완전 스트레스야. 그래도 며느리 돌이 아니야? 돌이는 무슨. 솔직히 요양원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안 된대.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요양원 얘기를 5주째.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달라졌어요. 어머니, 혹시 오늘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얘야, 엄마 무릎이 아직. 아, 그냥 간단하게요. 걸레질만 좀. 제가 너무 바빠서요. 어머니도 여기서 지내시는데 집안일 좀 도와주셔야죠. 할 수 없이 걸레질을 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저녁, 민수한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 무릎이 아직 안 좋은데 며느리가 청소를 시키더라. 어머니, 며느리도 힘들어요.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느라. 그래도 어머니, 간단한 거는 도와주세요. 며느리 혼자 다 하기 힘들잖아요. 민수도 며느리 편이었어요. 6주째 며느리가 방 정리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짐 좀 정리해 주세요. 방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요. 얘야, 엄마가 쓰는 것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많으면 곤란해요. 필요 없는 건 버리세요. 그리고 어머니, 방에서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된대요. 점점 제가 눈치 보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2개월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와장창 며느리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손이 미끄러워서. 이거 결혼할 때 받은 그릇인데. 어떡해요?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심 좀 하시죠.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며느리,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니. 일부러든 아니든 깨진 건 깨진 거예요. 앞으론 설거지 하지 마세요. 더 망가뜨릴까 봐요. 그날 밤 며느리와 민수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모실 건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모셔야지. 나 진짜 힘들어.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에 어머니까지 챙기는 거 한계야. 그래도 어머니 전세금 2억 있잖아. 그 돈이면 요양원 충분히 가시잖아. 요양원? 그건 너무하잖아. 뭐가 너무해? 어차피 3개월만 계신다고 했는데 벌써 2달 넘었어. 언제까지 우리가 모실 건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다음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영이네로 가시는 게 어때요? 뭐,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지영이네는 신혼이니까 더 세심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야, 어머니, 저희가 못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영이네도 어머니 뵙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작은 딸 지영이네 집으로 갔어요.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여보게 미안하구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모셔야죠. 방 이쪽이에요. 방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지영이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엄마, 드디어 왔네. 오빠네서 편하게 계셨어? 응, 그래. 우리 집에서는 편하게 계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첫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사위도 친절했고 지영이도 잘해줬어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어머님 드시라고 샀어요. 사위가 과일을 깎아줬어요. 여보게 고맙네. 당연한 거죠. 편하게 계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사위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네. 그런데 혹시 저녁은 지영이랑 드시면 안 될까요?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응? 죄송해요. 다음에 같이 먹어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주째, 지영이도 달라졌어요. 엄마, 미안한데,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저녁 못 차려드릴 것 같아. 괜찮아. 엄마가 간단하게 먹을게. 고마워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3주째, 사위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방에 계셔 주시면 안 될까요? 여보게, 왜? 친구들이 장모님 계신 줄 모르거든요. 좀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이해해 주세요. 주말 내내 방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 사위와 친구들이 술 마시고 떠드는 소리만 들렸죠. 한 달째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밤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사위와 지영이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당신 장모님 언제까지 모실 거야? 엄마가 아프셔서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오빠네서도 못 모셔서 우리한테 보낸 거잖아. 그래도 신혼집에 장모가 눌러 앉아 있는 거 정상이야? 내 친구들도 다 이상하게 봐. 자기야, 요양원 보내. 장모 전세금 2억 있다며? 그거면 충분하잖아. 그 돈은 엄마 돈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셔주는 대가로 그 돈 관리하면 안 돼? 아니면 우리한테 생활비라도 주시든가. 다음 날 아침,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알았어. 엄마가 나갈게. 엄마, 그게 아니라. 괜찮아. 알아.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다시 너네 집으로 갈게. 어머니, 지영이네도 힘들다고 해요? 응. 어머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희도 한계예요. 민수야,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 정말 좋은 데예요. 어머니 전세금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전세금은 어머니 그 돈 모아서 뭐 하시려고요? 지금 쓰셔야죠. 저희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요. 민수야,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인데 노후 자금은 요양원에서 쓰시면 되잖아요. 어머니, 내일 같이 요양원 보러 가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구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있는 제 집. 무릎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고 혼자 생활하기 힘들었어요. 그날 밤 정말 힘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면도칼을 봤어요. 이렇게 사느니 손이 떨렸어요. 근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 정숙이었어요. 영수가 잘 지내? 응.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거짓말. 지금 어디야? 나 지금 간다. 1시간 후, 정수기가 왔어요. 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죠. 영수가, 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모든 걸 털어놨어요. 수술, 자식들네 집, 점점 달라지는 태도, 요양원 압박. 정수기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쳤구나. 그 애들이. 30년 키운 자식들이 그래. 처음엔 잘해줬어. 근데 점점. 영수가 요양원 절대 가지 마.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 근데 난 혼자 살기도 힘들고 LH 고령자 복지주택 알아?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대주택이야. 월 18만 원. 18만 원? 응. 보증금도 1천만 원 정도고 생활지원사도 일주일에 2에서 3회 방문하고 비상벨도 있고 안전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 눈을 의심했어요. 요양원 300만 원에 비하면 엄청 싸지? 그리고 내 공간이 있어. 눈치 안 봐도 되고. 너 사회복지사 30년 했잖아. 가산점 엄청 받아. 거의 확정이야.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갔어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김영숙님, 사회복지사 경력이 30년이시네요. 가산점 높으세요. 신청하시면 거의 확실합니다. 정말요? 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LH 복지주택 신청했어. 그게 뭔데요? 월 18만 원에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야. 붙으면 거기로 갈 거야. 18만 원? 그런 게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요양원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 그래도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한데. 민수야, 엄마 결정이야.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LH 보증금에 1천만 원 쓰고 나머지는 엄마 노후 자금으로 예금할 거야. 어머니, 그 돈은 너희 돈 아니야. 엄마 돈이야. 어머니, 제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민지 대학 등록금도. 민수야, 너희 결혼할 때 엄마가 다 해줬잖아. 너희 키울 때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30년 뒷바라지한 게 이거야?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도 이번엔 안 돼. 한 푼도 안 줄 거야. 어머니, 전화를 끊었어요. 지영이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LH 주택 신청했다며? 응. 엄마, 우리 좀 도와줘. 남편 사업 자금이. 안 돼. 엄마, 3천만 원만. 나중에 갚을게. 나중은 없어. 안 돼. 엄마, 왜 이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잘못? 처음엔 잘하는 척 하다가 점점 엄마를 짐 취급했잖아. 그게 잘못이야. 엄마,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돈이구나. 2주 후, 김영숙님 축하드립니다. 입주자로 선정되셨습니다. LH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드디어 자유다. 이사하는 날, 민수와 지영이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전세금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응. 너희 생각하지 마. 며느리도 왔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죠. 죄송해요. 늦은 사과였어요. 며느리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 근데 엄마는 이제 갈 거야. 너희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사위도 왔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보게 됐네.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어머니, 그래도 너희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처음엔 잘하는 척 하다가 점점 귀찮아하고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둘 다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끝이야. 짐을 싸서 LH 복지주택으로 갔어요. 작지만 깨끗한 제 공간. 화장실 안전바, 미끄럼 방지, 바닥, 비상벨.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제 진짜 내 집이야. 첫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아무도 눈치 안 주고, 아무도 뭐라 안 하고, 행복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단지 내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물리치료도 받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무릎도 거의 나았고요. 월 18만 원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었죠. 사회복지사 경력을 살려서 단지 내 어르신들 상담도 해드리고 있었어요. 주 2회 작은 도서관에서요. 선생님 덕분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1년 만이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어머니,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투자하던 사업이 사기였어요. 빚이 8천만 원이에요. 민수야, 그건 내 문제잖아.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으면 죽어. 어머니,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어머니, 저희도 한계예요. 그랬잖아.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뭐라고 했지? 어머니 전세금으로 요양원 가시면 되잖아요. 그랬지? 어머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웃기지 마. 어머니, 제발.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 한 푼도 안 줘. 어머니, 며느리가 이혼하겠대요. 제발. 이혼? 잘 됐네. 그 며느리 처음엔 잘하는 척 하다가 엄마를 짐 취급했잖아. 어머니, 제발. 민수야, 엄마도 내 집에서 지낼 때 너한테 매일 빌었어.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고.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어머니, 저희도 한계예요. 그랬잖아. 이제 엄마가 똑같이 말해줄게. 민수야, 엄마도 한계야. 너 혼자 알아서 해. 어머니,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후련했죠. 3일 후,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발. 민수 씨 좀 도와주세요. 저희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며느리,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어머니, 어머니 냄새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당한다 그랬지? 기억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전세금 2억이면 요양원 5년은 거뜬하다 그랬지?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미 늦었어. 너희는 이미 선을 넘었어. 어머니, 민지가 대학 자퇴한대요. 등록금이 없어서요. 제발, 손녀까지 팔아서 나한테 빌어. 며느리, 그것도 엄마가 해결해줘야 해? 어머니, 며느리, 너희 결혼할 때 엄마가 안 도와준 적 있어? 다 엄마가 도와서 했잖아. 이제는 민지 등록금 같은 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제발. 그리고 며느리,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그게 내 선택이잖아. 어머니,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후, 딸 지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왜? 엄마, 나, 준호랑 이혼했어. 그래서, 엄마, 저 갈 데가 없어요. 집 좀, 5천만 원만 빌려줘. 안 돼. 엄마, 나 딸이잖아. 친딸이잖아. 딸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 엄마 미안한데 오빠네로 다시 가는 게 어때? 그랬지? 기억나? 엄마, 그때는 사위가 너무 심하게 해서 그래서 엄마를 내쫓았어? 딸이? 엄마, 제발, 나 정말 죽고 싶어. 지영아, 엄마도 너네 집에 있을 때 죽고 싶었어. 화장실에서 면도칼 잡았었어. 엄마, 근데 너한테 전화하지 않았어. 왜냐면 너도 날 귀찮아한다는 거 알았거든.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긴. 이미 늦었어. 엄마, 제발. 나 진짜 길거리에 나 앉을 것 같아. 지영아, 엄마도 너네 집에서 쫓겨날 때 그랬어. 갈 데가 없었어. 근데 너한테 매달렸어? 안 그랬지. 엄마가 알아서 했어. 엄마, 너도 알아서 해. 내가 선택한 인생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2주 후, 민수가 직접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인터폰으로 봤어요. 민수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어머니, 제발,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돌아가. 어머니, 제발,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 제발. 민수야, 돌아가. 어머니,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도 압류됐어요. 며느리는 이혼 서류 들이밀고 그게 다 내가 선택한 거야. 어머니, 민수야, 너 엄마 집에서 쫓아낼 때 뭐라고 했어? 지영이네로 가시는 게 어때요? 그랬잖아.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면 됐어. 이제 돌아가. 어머니, 제발,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죽지 마. 그냥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아. 어머니, 민수가 문 앞에서 울부짖었어요. 30분 동안. 근데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TV를 봤어요. 민수가 결국 돌아갔어요. 그날 밤, 마음이 편했어요. 이게 복수구나. 한 달 후,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손녀 민지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민지 좀 봐주세요. 며느리, 왜 왔어?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민수 씨 좀 도와주세요. 손녀 민지가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발,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손녀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요, 민지야, 할머니도 너네 집에서 너무 힘들었어. 기억나니? 할머니가 방에만 있었잖아. 할머니, 너희 엄마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어머니 냄새 때문에 애들이 놀림당한다 그랬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며느리, 이미 늦었어. 돌아가. 어머니, 제발. 그리고 손녀 이용해서 내 마음 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 그것도 비겁한 거야. 어머니,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문을 닫았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울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사는 거야. 2달 후, 지영이가 찾아왔어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제발, 왜 왔어? 엄마, 나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 하루에 라면 하나로 버티고 있어. 그래서, 엄마, 제발,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 안 돼.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지영아, 너 엄마가 너네 집에 있을 때 뭐라고 했어? 엄마, 사위가 장모님, 오늘 친구들 오니까 방에 계세요 그랬을 때 너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엄마, 그때는 그리고 사위가 장모 전세금으로 요양원 보내자 그랬을 때도 너 반대 안 했잖아.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엄마, 제발, 나 정말 죽고 싶어. 지영아, 엄마도 그랬어. 근데 살았어. 너도 살아. 내 힘으로. 엄마,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지영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제발, 일어나. 보기 싫어. 엄마, 일어나서 돌아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지영이가 울면서 일어났어요. 엄마, 엄마가 이럴 수 있어? 응, 이럴 수 있어. 너희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지영이가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어제 단지 내 친구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숙이, 너 자식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글쎄 모르겠어. 연락 안 해. 정말 안 도와줬어? 응, 한 푼도 안 줬어. 잘했어.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뭘 도와줘. 오늘 아침,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운동을 했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고 웃었어요. 점심에는 단지 내 식당에서 국밥을 먹었어요. 7,000원. 저렴하고 맛있었어요. 오후에는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무릎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어요. 저녁에는 이웃 할머니들을 초대해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영숙이, 이거 맛있다. 레시피 좀 알려줘. 비법이야. 나중에 알려줄게. 다 같이 웃었어요. 행복했어요. 밤 9시, 혼자 TV를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민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지영이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아니, 궁금했지만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 인생에서 끝난 사람들이에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전세금 중 1억 9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LH 보증금 1,0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예금했거든요.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70만 원씩 나와요. 월세 18만 원 내고도 52만 원이 남아요. 제 연금 18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232만 원. 충분해요. 혼자 살기에 넉넉하죠. 병원비, 생활비, 여행비. 다 할 수 있어요. 자식들 도움 없이요. 핸드폰을 봤어요. 민수한테 온 문자가 12통. 지영이한테 온 문자가 8통. 안 읽었어요. 차단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창밖을 봤습니다. 단지 내 가로등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나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됐든 이제 상관없어요. 그들이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저도 제 인생을 선택했어요. 월 18만 원으로 당당하게 사는 인생을요. 여러분, 자식들이 처음엔 잘하는 척 하다가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부모를 짐 취급하고 요양원 보내려고 하면요. 용서하지 마세요. 그들이 나중에 망해서 빌러와도 도와주지 마세요.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요. 부모도 선택권이 있어요. 당당하게 사는 방법도 있고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월 18만 원. 이 돈이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도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인생극장입니다.